20번 선생님 잠깐 1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문제 다시 한번 쭉 보시고 자기가 풀었던 거 생각해 보시고 안 푼 사람은 지금 좀 풀어보세요. 시작 20번. 됐나요? 네. 그 문제를 풀 때 매번 풀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알겠지? 그치? 풀 때마다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똑같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9월 모평 때 같은 경우도 그 9월 시험 정도 되는 중요한 시험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야 돼를 적용을 못하게 되면 수능 가서도 적용을 못해요. 에? 그래서 이번에 7월달 모의고사 봤었을 때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푸시면 의미가 없고 항상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잘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았는데 전화율 90%니까 어렵지 않았는데 일단 첫째가 보기가 한글이잖아. 그치? 보기가 한글일 때는 보기부터 읽을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렇죠? 그냥 찬찬히 읽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현가편 쳐보세요. 주장하는 바 현가편 쳐보세요. 주장하는 바. 질문한 게 지금 주장이잖아. 그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주장하는 바를 찾으라고 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주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주장이 있어야지 주장하는 바를 찾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주장한다라는 게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글쓴이의 뭐야? 의견이지. 그치? 의견. 그래서 이 문제는 첫 줄부터 시작해서 찬찬히 읽어 나갔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의견이 나타나는 부분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뭔 말인지 됐어요? 그래서 주장하는 바 위에다가 적으세요. 의견이 나타나는 부분을 찾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다시 주장이랑 요지랑 제목이랑 주제는 다 달라요. 그렇죠? 다시 네 가지 중에서 반드시 글쓴이의 주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요 문제밖에 없어요. 근데 뭐 요지가 뭐냐, 주제가 뭐냐, 제목이 뭐냐 이런 거는 뭐가 없어도 돼. 글쓴이의 주장이 없어도 되거든.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일 쉬운 문제고 제일 쉬운 문제라 그래서 첫 줄 읽고 끝줄로 넘어가지 말고 그냥 첫 줄부터 쭉 보면서 뭐만 찾으면 된다? 글쓴이의 의견이 나타나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장이니까. 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첫 줄 보세요. 잘 봐. During a time of stress or change, as a parent, we want to protect our children. This is a normal parental instinct and it's an appropriate behavior. 이거 두 문장 가로로 묶어보세요. 얘 지금 뭐밖에 얘기 안 했니? 부모가 가지고 있는 뭐밖에 얘기 안 했어? 본성밖에 얘기 안 해줬지, 그치? 의견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지, 그치? 오케이? 다음 문장 현가편 밑줄 쳐보십니다. But it's during this time of protection that we, without realizing it, take power away from our children. 현가편 쳐놓고. 얘 잠깐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이 문장 다시 읽어봐, 시작. 빨리빨리 현가편 치고. 그래서 일단 뭐가 느껴져야 돼? 이 문장 자체가 일단 글쓴이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얘기를 해준 거죠. 그렇죠? 해석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러한 보호의 시간 동안이다. 뭐가? 우리가 부모죠. 그렇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아이들에게서 힘을 빼앗아 버리게 되는 게 바로 이런 보호의 시기다. 바꿔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주장이 둘 중에 하나겠지. 첫째는 뭐겠어요? 보호를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둘째는 뭐겠어요? 애가 자기가 알아서 뭐 할 수 있도록 해라. 뭐 둘 중에 하나로 나가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일단 딱 읽고 난 다음에 정답이 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뭐 2번 같은 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그냥 빠르게 읽어 나가면서 정리할 수 있겠죠. 이해됐죠? 그렇죠? 다시 주장 문제는
7월달 같은 경우는 얘가 되게 쉽게 나왔는데 작년도 9월 같은 경우는 주장, 주제, 요지, 제목이 전부 다 50%, 60%대였어요. 정답률이.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 명확하게 기억을 해놔야 돼. 주장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반드시 뭘 찾아야 돼? 의견이 나타나는 문장을 찾아야 돼요. 알겠죠? 그쵸?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 문제는 더 어렵지 않게 2번 고르시면 되겠다. 다음 넘어가서 21번도 다시 풀어보세요. 시작. 얘는 뭐 1분 30초 줄까? 시작. 읽어보세요. 막 풀면 안 돼. 알겠지, 그치? 근거가 있어야 돼. 됐니? 문제를 풀 때 그 꼭 지켜야 되는 게 언어 영역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귀납적으로 푸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치? 연역적으로 풀어야 돼. 연역적으로. 그러니까 지문을 읽어나가면서 보기를 지워나가야 돼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정답률이 높아지고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21번 문제는 출제자가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 질문해 볼게요. 제일 첫 줄부터 쭉 읽어나갈 건데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잘 봐, 첫 줄부터. If you are pushing yourself appropriately and have evaluated yourself rigorously. rigorously 뜻이 뭐야? 철저하게 이 뜻이다. 몰랐으면 적으세요. 계속 then you will have identified errors that you made. identify 당연히 알죠, 그렇죠? 확인하다, 알아내다. 적을 거면 빨리빨리 적으세요. 멍 때리지 말고. 자, 그리고 한 다음에 바로 다음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죠. 잘 들어봐. A critical part of self-evaluation. 뭐가 느껴져야 돼? critical part of self-evaluation. 이 말 자체가 뭐야? 글쓴이의 의견인 거 알겠죠? 그렇죠? 왜? critical이 뭐니까? 중요한 이 뜻이니까. 현관펜 밑줄 쳐놔보세요. critical part부터 시작해가지고 errors까지 현관펜 밑줄. 그러면 아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문제를 통해가지고 출제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두 가지라고 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일단 얘거든요. 잘 봐봐. 이 문장 해석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기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 하는 거래? 무엇이 실수를 만들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네, 자기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가 실수를 만들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실수의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 이거지. 까지 됐어요? 그럼 잘 봐봐. 나였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은 첫 줄부터 찬찬히 읽어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첫 줄부터 읽어나가는데 두 번째 문장에 딱 뭐가 나온 거야? 글쓴이의 의견이 나왔지. 그러면 일단 보기를 조금 정리를 해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질문해볼게. 방금 전에 현관펜집 문장을 통해가지고 보기 두 개를 지울 수가 있거든. 몇 번을 지을 수 있을까? 2번과 4번이.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다시 잘 봐. 잘 놓치면 안 돼. 1번을 보세요. 1번 봐. 이렇게 써놨어. 잘못에 대한 과도한 자책은 성취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왜? 지금 뭐에 대한 얘기니까? 자기평가와 그 다음에 실수에 대한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너무 과도하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전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2번과 4번은 왜 지울 수가 있는 거야? 완전히 자기평가와 실수에 대한 원인 파악, 이거에 대한 얘기가 완전히 아니니까. 뭔 말인지 됐어요? 그래서 귀찮다라도 이렇게 필기해보세요. Critical part of self-evaluation, 그 문장에다가 뭐 A라고 적어보고 그래 한 다음에 2번과 4번을 지우고 옆에다가 A라고 딱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A 부분을 읽고 난 뒤에는 일단 몇 번을 지울 수가 있어야 돼? 2번, 4번을 지울 수가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럼 3번, 5번 딱 읽어봐. 보기 다시 읽어봐. 3번, 5번 시작. 됐어요? 그럼 3번과 5번 같은 경우도 다 뭐에 대한 얘기야? 자기평가 아니면은 뭐 실수에 대한 원인을 찾는 거 이거 다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죠? 1, 3번을 일단 남겨놓고 그 다음 계속 읽는 거야. 잘 보세요. 네 번째 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Average performance belief that 이거 형광펜 별표치. Average performance 형광펜 별표치.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자기 주장을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기 주장을 어떻게 나타내면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지. 근데 그렇게 쓰면 재미가 없잖아. 어떻게도 쓸 수 있겠어요? 회유해가지고 쓸 수가 있겠지. 예?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 문제를 7월 달에 모의고사를 풀 때 average performance 요 부분을 읽고 뭔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 평범한 사람들은 믿는다 어쩌고 저쩌고로 이렇게 써놨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믿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어야 돼? 평범한 사람들의 내용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써놨어. 그럼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실패하는 생각인 거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요? 그럼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은 뭐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 이런 식으로 낸다고. 그래서 나 같았으면 이 문제를 풀 때 average performance belief 때 어쩌고저쩌고로 써놨잖아. 그럼 딱 바로 다음 문장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 top performance by contrast 이게 보여요? 형광펜 밑줄. 그 다음에 별표 쳐놓으세요. 21번 하고 있어요 지금. top performance by contrast belief that 여기 형광펜 밑줄. 그 다음에 별표 딱 쳐놓으세요. 이거를 간파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치? 다시.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다. 그럼 그 사람들이 믿는 내용은 뭐야? 평범한 사람이 되는 방식인 것이고. 실패한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다. 그럼 그 사람들이 믿는 내용은 뭔가요? 실패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최상위의 사람들이 믿는 방식은 당연히 뭐가 되는 방식이겠어? 최상위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탑 퍼포먼스라는 말 자체가 뭐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크리티컬이라는 말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게 보였어야 된다고.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문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보세요. Top performers by contrast believe that they are responsible for their errors. 딱 뭐라고 쓰는 거야? 아, 가장 성공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실수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한다. 자기 자신한테서 실패의 원인을 찾는 거,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탑 퍼포머가 되는 방식이겠네. 오케이? 정답에서 몇 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5번 딱 고를 수 있겠지. 요거 내가 잠깐 시간 다시 줄 테니까 잘 정리해 놓으세요. average performance랑 그 다음에 top performance 이런 식으로 주제를 나타내는 거 그거 잘 정리를 해놔. 됐니? 자, 됐으면 밑에 문제 넘어가서 22번인데 얘는 조금 중요한데 내가 2분 시간 줄 테니까 보기부터 일단 분석을 해보시고 잘 분석해 알겠지? 멍 때리지 말고 보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냥 읽으면 안 돼. 이따가 내가 얘기할 내용을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자, 30초 더 드릴게요. 됐니? 예. 22번인데 22번과 23번 문제가 조금 괜찮았어. 23번 같은 경우도 보기를 굉장히 좀 잘 냈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들어야 돼. 그 보기를 그 분석을 한다는 거는, 보기를 읽는다라는 거는 출제자는 지시문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시문이 이미 써져 있는 거야. 그 지시문을 가지고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걸 자기는 5개 보기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왜 고개를 쳐박고 있어요? 빵 숨겨놨어 밑에? 여기 졸려요? 졸려요? 그 뭐냐, 너도 졸리니? 안 졸려요? 졸릴 때는 잠을 자야 되는데 지금 잘 수는 없으니까 미리미리 잠을 좀 잘 자세요. 에? 오늘이 며칠이야? 23일 맞나? 오늘 며칠이야? 오늘 며칠이야? 23일이야 진짜로? 아 13일 13일 7월 중순이네.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좀 덜 더운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느끼나? 과학적인 건가요? 실제로 그런가? 그래요? 어떻게 알아? 기상청 근무하셔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요? 확인하고 다녀 아침마다? 그래요? 날씨도 되게 좋고 저녁에도 별로 안 덥고 너무 좋던데 공부하기가. 작년 진짜 너무 더웠거든 상식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방학이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뭐 수업 안 나가니까. 방학 때는 고3은 뭐 하루에 그래도 한 10시간 정도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하시고, 나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는 그냥 계속 공부했었어요. 그때는 뭐 10시간 이런 거 재는 것도 없었고 그냥 계속 공부했었어요. 잠도 한 4시간, 4시간 반밖에 못 자고, 아니지, 한 3시간 반, 4시간 그렇게 자고 계속 공부만 했었는데, 물론 그거는 자기 판단. 응? 내가 4시간밖에 안 잤다 그래서 여러분도 4시간밖에 안 잘 필요는 없고, 자기는 만약에 6시간을 자야지만 생체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어있을 때 열심히 해줘야지. 예? 그러니까 누구 서울대 간 아저씨가 아니라 누구 서울대 간 선배가 뭐 잠을 4시간 반을 잤다. 오케이, 나도 4시간 반부터 시작. 이러면 이제 삼수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안 돼. 생체 리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서울대학교를 가는 사람들 뭐 그게 기준은 아니지만 다 잠자는 시간이 다르니까 자기가 그냥 잘 판단해가지고 하세요. 응? 잠자는 시간 이런 것들은.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졸고 뭐 이런다 하면 어제 늦게 잤니? 몇 시에 잤어요? 2시? 별로 안 늦게 잔 것 같은데? 몇 시에 일어났는데? 되게 많이 잤는데? 뭐 하는 거예요? 7시간이면 초등학생들이 잠자는 시간인데? 8시간씩 자세요. 응? 그럼 내년에도 봐야 될 수도 있지만 한 7시간 정도는 괜찮잖아요. 6시간, 7시간.
정신을 바짝 차려서 보세요. 22번은 5개 보기부터 일단 먼저 볼 건데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5개 보기의 특징이 조금 있지. 그치? 예를 들어가지고 1번 같은 경우는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misunderstanding, 그치? 현관펜 쳐보세요. misunderstanding. 그럼 얘기해봐. misunderstanding이란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치? 오해.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지. 그치? 얘의 그냥 역할은 뭐인 것 뿐이야? 야, 1번 보기의 내용은 그냥 마이너스인 것 뿐이다. 이게 다지. 그럼 얘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5개 보기 중에서. 리스크. 오케이? 현관펜 쳐보세요. 5번에 리스크. 아, 그러면 1번과 5번에 일단 마이너스 얘기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1번, 5번 옆에다가 마이너스만 이렇게 적어보시고. 그러면은 마이너스와 반대가 되는 플러스 얘기도 있냐라고 하니까 플러스 있네. 당연히 몇 번이겠어요? 2번이겠죠. 그렇죠? importance에다 현관펜 쳐보고 옆에다가 플러스 적어보세요. 그럼 잘 봐. 3번과 4번은 어떻게 처리했어야 돼? ways라는 말과 changes란 말은 이거 최다 빈출 단어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다시 ways랑 changes 이런 말들은 보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많이 봤죠? 그렇죠? ways랑 changes 같은 경우는 뭔 역할이야? 아무 역할이 없어. 얘네들은 그냥 중립적인 역할인 것 뿐이지. 이렇게 3번과 4번 옆에다 뭐 점을 찍든지 자기 나름대로 표시를 하세요. 됐니? 그럼 5개 보기가 일단 우리가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중립으로 일단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단계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몇 번과 몇 번은 조금 눈에 띄어. 몇 번과 몇 번은 좀 눈에 띄어. 입모양으로부터 얘기해보세요. 어? 3번? 3번 좋지 않은데? 2번, 5번 아니겠어요? 그쵸? 왜 2번, 5번은 왜 눈에 떠? 정반대 얘기잖아요. 오케이? 현관펜 밑줄 쳐보세요. 2번 같은 경우는 뭐야? appreciating resistance 현관펜 밑줄. 참고로 appreciate는 감사히 여기다, 인정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appreciating. 그러면은 야 2번 같은 경우는 변화를 받아들이겠다. 이게 2번이잖아. 그치?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다 보게 되니까 5번은 뭐라고 써놨어요? 현관펜 밑줄. ignoring resistance. 오해하면 안 돼. 지금 이 글에서 얘기하는 저항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바뀌겠다라는 몸부림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그런 저항을 받아들이고 5번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됐나요? 요 정도만 우리가 체크해 주도록 문제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을 텐데. 자, 이건 됐고. 이건 쉬운 얘기야. 그 다음에 얘기 잘 들어. 집중해서 잘 들어. 두 번째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지시문을 이제 보는 방식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가 이거죠.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제랑 이 문제를 쭉 풀어나갈 때 한 건 하나밖에 없어. 첫 문장부터 읽어나갈 때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글쓴이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보는 거 그게 다지. 그럼 얘도 일단 똑같이 그렇게 보겠네. 첫 문장을 보고 두 번째 문장을 보고 한 세 번째 문장쯤 보게 되면 글쓴이의 의견이 나오죠. 오케이? 현관펜 밑줄 쳐봐. Great ideas, great people, and great project 현관펜 별표. 질문. 잘 대답해야 돼. 머릿속에서. 지금 내가 현관펜 치고 별표 친 이유가 뭘까? 얘를 별표 친 게 어디에서 별표 친 거랑 같은 이유야? 21번에서 별표 친 거랑 같은 이유인데 뭐였어 아까? average performance, top performance 같은 이치. 이런 거를 파악을 잘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22번에서 같은 경우는 이 부분 해석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대로 보세요. 위대한 생각, 위대한 사람들, 아니면 위대한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희생양이 됐다. 뭐의 희생양이 됐다? 변화에 대한 저항이. 바꿔서 얘기한다면 변화를 뭐 하려고 했다는 거야? 안 하려고 해가지고 망했다는 얘기지. 됐나요? 이 부분을 일단 읽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일단 뭐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 알 수 있어. 뭔가 변화가 중요하다 아니면 변화가 나쁘다 얘기가 바뀌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거야. 현관펜 가로쳐 보세요. resistance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끝까지 가로쳐 봐. 현관펜으로 바로 다음 문장 resistance to change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끝까지 현관펜 가로쳐 보세요. 이 전체를 어떻게 네가 분석을 할래? 요게 이제 포인트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다시 글쓴이 의견이 나타나 있는 부분은 쉽게 찾을 수 있잖아. Great idea, great project, great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라는 걸 알았고 나머지 밑에 나와 있는 절반 이상의 이 부분을 니는 어떻게 읽을래가 중요한 건데 잠깐 내가 시간 드릴 테니까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됐나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한 거는 이거야. 형광펜걸에서 밑줄 한번 쳐보십니다. In order to succeed at change 보여요? 형광펜 밑줄. In order to succeed at change 형광펜 밑줄. 그 다음에 얘도 별표 쳐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 뭐냐면은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간단한 얘기인데 이게 방금 전에 내가 시간을 들였을 때도 인식이 안 됐으면 그 습관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습관이 되기 위해서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뭔 얘기냐? In order to succeed at change하고 콤마 요래 놨잖아요. 그럼 질문. 콤마 뒤 얘기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 당연히 성공하기 위한 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변화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고 콤마를 찍어놨으니까 콤마 뒤에는 성공하기 위한 방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랬어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문장 현관펜 밑줄 쳐봐. 어디에? Here's why 현관펜 쳐. 여기 이유가 있대. 질문. 뭐에 대한 이유니? 뭐에 대한 이유예요? 성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이유잖아. 그럼 그 이유는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실패하는 방법이에요? 당연히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유겠죠. 오케이? 그 다음 문장 또 넘어가서 형광펜 쳐보십니다. To master change 형광펜 쳐. 자, 이거를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투부정사 부사절 문법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뜻이 뭐야?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거지. 그렇죠? change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콤마. 콤마 뒤에 무슨 얘기 나와야 돼? 변화를 마스터하는 방법이 나오겠네. 오케이? 얘도 형광펜 밑줄 쳐놓으세요. To master change 이 부분. 그 다음에 제일 끄트머리 형광펜 쳐놓으십니다. 어디에다가 is critical 형광펜 밑줄. is critical 형광펜 밑줄. 기억나죠? 그쵸? 그 뜻이 뭐였어요? 중요하다. 그럼 내가 질문해볼게. 잘 봐. 구조적으로만 생각을 해봐. 구조적으로. 부분 내가 네 부분을 형광펜에 쳐드렸는데 네 부분은 전부 다 플러스가 주제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주제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당연히 주제가 돼야 되시고 어떻게 5번 고르겠니? 응? 상식적으로.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일단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주제가 돼야 되겠고 그러면 플러스가 주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답을 일단 찍더라도 2번으로 찍어야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Resistance가 중요하다라는 부분만 이 네 부분 중에서 한 부분만 캐치하면 정답 그대로 2번 확신 가지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네, 다음 넘어가서 23번은 별표. 얘는 집중하고 잘 들어야 돼. 1분 내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보기 5개만 1분 동안 읽어보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생각을 다 해봐. 오케이? 시작. 보기만 읽어봐. 보기만. 머리를 써라. 고등학생이니까 인지를 해야 돼. 인지를. 왜 이런 보기를 냈을까를 생각을 해보란 얘기야. 자, 그만.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이 문제가 내가 지금 별표를 쳐드린 이유가 요거랑 같은 문제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 한 번 나왔었어. 그때 그 현재, 과거, 미래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있는데 몇 년도인지 아는 사람 손? 모르나? 그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일단 잠깐 칠판 봐보세요. 잘 보세요. 1번은 잘 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문과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1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딸기가 맛있대. 2번은 사과가 맛있고 3번은 밤이 맛있대. 그럼 질문. 1번, 2번, 3번이 정답이 되려면 반드시 누구만 맛있다는 얘기해야 돼. 딸기만 맛있다, 사과만 맛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응? 만 맛있다라는 뜻이야. 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서 딸기도 맛있고 사과도 맛있다 이래버리면 1번, 2번, 3번은 정답이 안 돼. 이게
수능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논리예요. 다시 이 가장 기초적인 거야. 1번은 딸기가 중요해, 2번은 사과가 중요해, 3번은 밤이 중요해 일어났으면은 지시문에서 사과랑 딸기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1번, 2번, 3번은 그대로 탈락이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리고 얘도 같은 문제였어, 저거랑. 를 느꼈어요? 오케이? 첫째, 5개 보기는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야? 감각에 대한 얘기라는 거 동의할 수 있지. 그러면 1번은 현관편 쳐봐. Good looking 현관편 쳐.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 굿 루킹에다 하고 멋있게 생겼다 이러면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지. 이 문제는 적어도 1번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시각. 오케이. 1번 옆에 적어. 시각. 잘 봐. 2번에다가 현관펜 치십니다. 테이스트 현관펜. 그럼 2번은 뭐야? 미각. 됐죠? 뭐 후각 아니지. 테이스트 미각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이 포인트였어. 별표치. 3번 별표쳐. 3번 별표쳐. 잘 들어. 3번을 내가 지금 별표 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선생님 봐보세요. 내가 그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예를 들어서 현재와 미래를 제외하고 일어났어.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과거를 제외하고 일어났어. 그럼 질문, 시간은 몇 개예요? 3개잖아. 언제? 과거, 현재, 미래잖아. 그치? 그럼 2번은 현재와 미래를 제외하고 일어났잖아. 그럼 바보들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한다고. 2번은 당연히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과거가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3번은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현재랑 미래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감각이 몇 개니? 12개 이러지 마세요. 알겠죠? 몇 개예요? 5개잖아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3번 같은 지문이 옛날에도 나왔었는데 옛날에 나온 게 요거야. 딱 요 얘기야. 내가 지금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 얘기로 나왔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3번을 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칼라랑 스멜이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칼라랑 스멜이 뭐래? 페이크 큐레메. 그러면 칼라랑 스멜은 중요하다는 얘기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네. 칼라가 뭐예요? 시각. 그렇죠? 그 다음에 스멜은 뭐야? 후각. 그러면 3번은 잘 들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시각과 후각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어떻게 접근할 수도 있어야 돼. 그 얘기도 물론 될 수가 있겠지만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시각과 후각 제외하면 뭐 있니? 뭐 있어요? 청각, 미각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3번 옆에다가 적으세요. 왼쪽에다가 이렇게 적거나 시각, 후각, X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3번 오른쪽에다가 뭐라고 적어놔야 돼? 나머지 것들 적어보세요. 미각, 또 뭐 있니? 청각, 통각 이러지 말고 한 2개만 하지 뭐. 미각과 청각 정도. 그런 게 중요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지. 그럼 질문. 1번과 2번과 3번 보기의 공통점이 뭐야? 이런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런 보기를 뭐라 그랬어? 이런 보기를 뭐라 그랬어? 재미난 보기라 그래요? 이런 보기를 뭐라 그랬어? 지엽적인 보기라 그랬지. 네? 지엽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딸기만 얘기해야지 되는 게 1번, 2번, 3번이잖아요. 이런 보기를 우리가 지엽적 보기라고 한다고. 그래서 3개를 딱 묶어가지고 왼쪽에다가 적어. 지엽적. 로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컬. 그럼 내가 이걸 왜 강조를 하냐? 4번 보기를 딱 보는 순간 느꼈어야 되는 거야. 출제자의 의도가 이거구나. 에? 4번을 딱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 4번 뭐라고 써놨어? How we perceive 이렇게 써놨잖아. 현관펜 밑줄 쳐 perceive. 그럼 생각해보세요. perceive라는 말은 시각이야, 후각이야, 미각이야, 청각이야, 통각이야. 전부 다지.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어떻게 인식을 하냐? 인식한다라는 말은 5가지 감각을 다 포괄하고 있는 포괄적 보기가 4번인데 5번을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 5번 뭐라고 써놨어요? All of our senses 이렇게 써놨잖아. 현관펜 밑줄 쳐. All of our senses. 그러니까 4번의 perceive나 5번의 all of our senses나 어떤 말인 거야? 같은 말이라고.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에?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정답률이 58%거든요. 절반 정도가 맞췄거든.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돼? 이번에 시험을 볼 때 1번과 2번과 3번은 지엽적인 보기네. 그래서 만약에 윗 지시문에서 통각도 중요하고 시각도 중요하다는 얘기가 딱 한 번이라도 나오는 순간 1번, 2번, 3번 다 탈락.
4번, 5번은 뭐다? 모든 감각이 다 중요하다. 그러면은 4번과 5번의 차이점은 뭐야? 뭐를 인식하냐가 다르잖아. 4번은 뭐래요? 음식. 5번은 뭐래요? 환경. 오케이? 4번에 세모 쳐보세요. food. 5번에 세모 쳐보세요. surrounding.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나 봐보세요. 아까 전에 내가 1분 시간을 줬잖아. 그치? 그러면 5가지 보기를 읽고 이런 판단을 내렸어야 돼. 윗 지시문은 일단 무조건 100% 감각에 대한 얘기야. 그치?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시각이 다 중요하대. 그러면 이상한 문제지만 정답이 1번이 되겠지. 처음부터 끝까지 후각이 중요하대. 그럼 답이 2번이 되겠지.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있잖아. 시각과 뭐 후각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중요하대라고 한다면 정답이 3번이 되겠지.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 다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아니면 아예 그런 얘기 없어. 그럼 정답이 몇 번 돼야 돼? 4번, 5번 중에 하나를 고르겠지. 그럼 뭐만 딱 얘기하면 되는 거야? 첫 줄부터 끝 줄까지가 음식에 대한 얘기냐? 답 4번. 첫 줄부터 끝 줄까지가 환경에 대한 얘기냐? 답 5번.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요. 네? 그 생각을 가지고 지시문을 읽었어야 된다고. 가장 많이 보기를 고른 게 몇 번인 줄 알아요? 2번이거든요. 32%가 2번을 골랐거든.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기본적으로 애들의 인식 자체가 문제를 지금 어떻게 푸는 거야? 자꾸 기나쪽으로 푸는 거예요. 지시문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지시문에 정리를 하고 머릿속에서 이미 해석도 잘못했으니까 정리한 것도 잘못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정리를 해놨는데 정리도 이미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거를 주제를 찾겠다라고 머릿속에 정리한 상태에서 보기에다가 끼워 맞추니까 2번 같은 걸 정답으로 고른다고. 연역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연역적으로.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고. 연역적으로 풀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2번이 어떻게 정답이 되겠어? 2번이 정답이 되면 1번은 왜 안 되는데? 라는 얘기도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다시 1번과 2번과 3번은 뭐다? 지엽적인 보기였고 4번과 5번은 perceive라는 말과 all of our senses라는 말을 허투루게 쓴 게 아니에요. 출제자가.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4번, 5번을 만들어낸 것이다. 까지가 일단 이해가 돼야 돼. 오케이?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지시문을 볼게요. 잘 봐. 다시 머리를 환기해 보세요. 다시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자, 이제 지시문을 읽어 나갈 거야. 지시문을 읽을 건데 첫 줄부터 이제 뭘 찾아야 돼요? 의견 나타나 있는 부분. 오케이? 그리고 이 지금 7월 모의고사에서 우리한테 준 힌트가 그거였어. 의견을 critical 이런 말로 써도 되지만 어떻게 써도 된다? top performance, great people, great thinking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해됐죠? 그 상태에서 첫 줄 형광펜 밑줄 쳐보세요. Taste is crucial to our survival. 형광펜 밑줄. 뭐라고 써놨어? 미각은 생존에 중요하다. 아, 정답 2번이구나. 22% 골라버린 거예요. 다 자살해야지. 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요즘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깜짝 놀랐어. 무슨 뭐 옛날에 했던 얘기도 다 수업 시간에 막 내 여러분한테 욕한 거 있잖아요. 다 막 찾아내가지고 막 기사 올라오고 막 이래. 함부로 하면 취소. 자살이란 말 취소.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 2번 골라도 살아야지. 살긴 살아야죠, 그렇죠? 생존이 중요한데. 그래서 2번은 일단 첫 줄에 taste is crucial to our survival 보고 막 신나가지고 아, 미각은 생존에 중요하구나. 정답 2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첫 줄을 읽고 끝으로 가지 마세요. 알겠죠? 그렇죠? 첫 줄에만 주제가 있다라 해서 너무 막 신나가지고 끝으로 가지 말라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고 세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서 형광펜 밑줄 쳐보십니다. And yet 여기 형광펜 밑줄 치세요. 이 문장 형광펜 쳐. And yet 이 부분 형광펜 밑줄. 그러면 흥분하지 않고 첫 줄 읽고 끝으로 안 갔으면 바로 다다음 문장에 뭐라고 써놨어요? 보세요. 읽어볼까요? And yet on closer inspection it turns out not to be so important, at least not in terms of perception.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각이라는 게. 뭐라고 써놔?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세하게 관찰을 갖다가 해봤을 때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아니, 적어도 인식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근데 어떻게 답이 2번이겠어? 그러니까 첫 줄 그냥 딱 보고 끝으로 가고 대충 그냥 맞는 얘기인 것 같아. 2번 정답. 이렇게 풀어버린 거죠. 습관입니다. 습관. 네? 지금은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가 아니라 당시에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형광펜 가로 쳐보십니다. while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이거 왜 형광펜 가로쳤을까?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니? 응? 연구 나오잖아, 그치? 뭐 뇌에 대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잖아, 그치? 그 얘기가 어디까지 형광펜 가로쳐보세요.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color in the smell까지 형광펜 가로쳐보세요. 됐어요? 자, 그럼 잘 봐봐. 귀찮은 얘기지만 내가 다 얘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꼭 복습을 해야 돼. 지금 내가 가로친 문장이 한 6줄 가까이가 되는데 두 번째 문장의 시작이 뭐야? 지금 가로친 문장의 두 번째 문장의 시작이 뭐라고 써놨어? The reason for this 이렇게 써놨잖아. 형광펜 밑줄쳐. The reason for this. 이것도 별표 쳐놔. 왜냐면은 아까 전에 22번 문제 다시 가보세요. 22번. 내가 아까 전에 22번에서 here is why 뭐라 그랬니? 이유를 이제 쓰는 거니까 당연히 앞문장이랑 주제가 어때야 돼? 같아야지. 무슨 말인지 됐죠? 그렇죠? 얘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The reason for this 이래놨잖아. 당연히 앞문장이랑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내가 지금 별표를 쳐준 말들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일종의 접속사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귀찮더라도 적어. The reason for this 위에다가 앞문장이랑 같은 내용 이렇게 딱 적어 놓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문장에 형광펜 밑줄 쳐보십니다. this부터 시작해서 이걸 끝까지 형광펜 밑줄. this부터 이걸 끝까지 형광펜 밑줄. 그럼 내가 질문 한 가지 해볼게. 잘 봐. 이거 아까 전에 읽어보셨을 테니까, 그리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셨을 테니까. 이 글에서 제일 마지막 문장 전에, 그러니까 지금 첫 줄부터 요 전까지 어떤 하나의 감각이 중요하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응? 제일 처음에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했던 건 누구야? 테이스트지. 근데 그 테이스트는 어떻다라고 얘기해 준 거야?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 줬어. 오케이?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은 정답으로 고르면 안 됐어. 그럼 남아있는 게 뭐야? 4, 5번이지. 다시 잘 들어야 돼. 나선이 잠깐 봐보세요.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돼. 4, 5번이 남았을 때 지금 형광펜집 문장을 보고 형광펜집 문장을 막 해석을 해가지고 그 해석한 내용이 4번에 맞냐 5번에 맞냐 이걸 따지면 안 돼요. 4, 5번의 차이를 생각하고 그 차이를 지시문에다가 대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해야 된다고, 인식이. 근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4, 5번의 차이가 뭐야? 4번은 뭐에 대한 얘기? 음식. 5번은 뭐에 대한 얘기? 환경. 그래서 제일 마지막 문장이 음식에 대한 얘기냐 환경에 대한 얘기냐를 구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지, 제일 마지막 문장을 다 해석을 해가지고 그 해석이 4번에 맞냐 5번에 맞냐를 따지면 안 된다고, 승환아. 에? 뭘 따지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뻑큐를 하고 싶은데 뻑큐를 할 수가 없네. 알겠죠? 에? 나중에 다시 들으세요. 그러면은 보세요. 읽어볼게. This allows us to assess the likely consequence. 모르는 단어 있으면 안 돼. assess는 평가하다, likely 하면 있을 법한 이 뜻이에요. 모르는 빨리 적어. 그래서 likely consequences of ingesting a whole host of different foods. A host of는 상당한이라는 뜻이다. Without necessarily having to, a whole host of different foods without necessarily having to stick them into our mouths first in order to determine what they taste like. 됐죠? 지금 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얘기야? 음식. 정답 몇 번 고르면 되는 거야? 4번. 오케이.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그치? 자, 여기까지 나가시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보죠. (28번으로) 가죠. 28번. 문법 문제인데 이것도 정답률 58% 나왔는데,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쭉 보시죠. 28번.
됐을 것 같은데 그치? 어렵지 않죠. 근데 2번이 조금 중요한데 2번에다가 별표 쳐놓고 보기 2번에 그것만 내가 좀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말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니치부터 보면은 당연히 전치사 플러스 which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오면 되죠. 그래서 이니치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있는지 그것만 판단했으면 돼. 그러면은 the powers of memory가 주어 표시하고 그 다음에 are가 동사, a에다가 동사 표시 그 다음에 greater에다가 보어 표시하면은 주어 비동사 보어 다 있으니까 완전한 문장 1번 지우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2번인데 2번이 왜 별표가 쳐져야 되냐면 이게 아마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노트에다가 좀 적으세요. 노트 없으면 밑에 그 여백에다가 적고 원래 이제 우리가 do라는 걸 쓰는 게 주어를 쓰고 뒤에다가 동사를 썼을 때 동사의 종류를 우리가 크게 한 3가지로 나누죠.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얘가 조동사일 때가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비동사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do라는 거의 역할이 대동사라는 거를 쓴 건데 그렇잖아. 뒤에다가 지금 대동사라는 거를 쓴 건데 일반 동사만 우리가 대동사를 허용을 해요. 그래서 일반 동사일 때만 우리가 do라는 대동사를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조동사일 때 같은 경우는 do를 안 쓰고 그냥 조동사를 그대로 써야 되고 비동사일 때도 마찬가지로 비동사를 그대로 써야 돼. 엄청 간단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 작년에 애들이 많이 틀렸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I like you 라는 문장이 있으면 장난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like라는 동사가 당연히 일반 동사겠죠. like라는 동사는 일반 동사가 되는데 일반 동사인 이유는 간단해요. 비동사랑 조동사가 아니면 다 일반 동사야. 알겠지? 그치? 비동사, 조동사 하니까 일반 동사.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대동사를 써서 표현하면은 so 써주고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에 do를 써주면 될 거 아니니? 그치? so, do I 이렇게 가겠지. 그 다음에 둘째 I can do that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으면은 can do라는 말이 조동사잖아, 그치? can do라는 말이 지금 조동사를 써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대동사로 쓴다라고 한다면 so can I 이렇게 가면 돼. 엄청 간단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작년 수능이었다, 그치? 작년 수능에 나왔던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I have done that 이렇게 써놨어. 이게 이제 문제.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동사는 have done을 썼잖아, 그치? have done. 그러면 작년에 친구들이 이제 많이 틀렸던 게 뭐냐면 have done 할 때 have를 조동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 동사 취급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have pp 할 때 have는 일반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대동사로 쓰겠다 한다면 so do I 이렇게 하면 틀려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have pp일 때 같은 경우는 조동사 취급을 하기 때문에 so have I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헷갈리기가 쉽다. 그래서 작년에 수능에 나왔던 얘기야. have pp라고 할 때 have는 조동사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대동사로 쓸 때도 똑같이 have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거 한 가지만 기억을 해놓으면 됩니다. 지금 이제 2번에서 같은 경우는 do에다가 밑줄을 쳐놨는데 이때 지금 do가 의미하는 건 이거지. 제일 왼쪽에 generate에다가 현관펜 쳐놓으시고 generate. 이 generate는 비동사 아니죠, 그쵸? 조동사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일반 동사 취급을 하니까 그냥 do를 써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2번도 어렵지 않고 3번을 넘어가가지고 3번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바로 앞에 that에다 현관펜 쳐놓고 그다음 별표 쳐놔. 이게 이제 은근히 많이 헷갈리는 건데 이 that가 가리키는 대상은 선행사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얘기했지만 선행사는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가 아니야. 알겠지, 그치? 좀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게다가 지금 얘는 it that 강조 구문이지.
그치? 그래서 that가 가리키는 대상은 보어가 돼야 돼. it 비동사 뒤에 있는 명사. 그래서 이 that이 지금 가리키는 대상은 누가 돼야 되냐라고 한다면 바로 위에 줄에 believes가 돼야 되는 거예요. believes. 오케이. 그래서 이 believes가 that이기 때문에 believes s부터 있죠. 그렇죠?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 거야? 복수. 그래서 leads가 아니라 lead 이렇게 가야지. 됐니? 그 다음에 4번과 뭐 5번은 간단할 것 같은데 그치? 4번 같은 경우는 whether 써놨으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주는지 판단해주면 되겠고 그치? 5번 같은 경우는 가정법 과거죠. 그쵸? if절에다가 과거 써놨으니까 주절은 뭐 나오면 돼? would, could, might, 원형 써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would have라고 써준 거지. 오케이? 됐으면 한번 넘어가서 자 29번으로 갑니다. 29번 자, 29번은 딱히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쭉 풀어보세요. 시작 29번 2분 정도 주죠. 됐나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해석만 잘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정답률이 57%인데 보기 10번에서 좀 많이 틀렸어요. 10번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 별표 쳐놓고 한번 해석을 좀 써보시고 일단 내가 ABC의 핵심적인 부분만 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A번부터 좀 보십니다. A번 봐. 위에서 네 번째 줄 찾았니? 갑니다. When students receive feedback suggesting that their knowledge is incomplete, such as getting an exam item blank까지가 일단 콤마죠. They may respond by telling themselves that they actually didn't know the information. 뭐 복잡할 건 없을 것 같고, did know 할 때 did는 그냥 강조의 조동사 정도. 오케이, 바로 해석할 수 있겠죠. 갑니다. 보세요. 학생들이 피드백을 받았을 때 어떤 피드백을 받았냐? 서제스팅부터 끝까지가 이제 피드백을 수식하는 거지, 그치? 어떤 놈의 피드백을 받았냐면은 학생들의 지식이 불완전하다라는 피드백을 받았대. 현관펜 밑줄. Knowledge is incomplete. 현관펜 밑줄. 여기 이제 뭐야? 정답 A의 근거겠지, 그치? 야, 너의 지식은 불완전해. 예컨대. 뭐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돼? 불완전한 지식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럼 불완전하다라고 해놨으니까 시험에서 네 성적이 어떻다라는 거야? 제대로 못 풀었다. 문제를 제대로 못 풀었다. 이래야지 이제 불완전한 지식이 되겠죠, 그쵸? A번에 그다음에 incorrect 들어가면 되겠네. 그 다음 계속 그들은 아마도 반응할 것이다.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스스로한테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그 정보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얘기죠. 모의고사를 딱 풀고 난 뒤에도 채점을 딱 해보니까 틀려.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던 내용인데 이래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딱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B번으로 넘어갑니다. 잘 봐. Looking back. 찾았니? B번 앞문장이야. 봐. Looking back. Once they know the answer, the solution seems obvious. 생각해 밑줄. The solution seems obvious. 이게 뭐가 되는 거야? B번의 정답 근거였지. 됐니? B번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잘 봐. 되돌아보니까 일단 그들이 정답을 알면
해결책은 명백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빈칸이라는 감정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감정은 어떤 감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해결책이 명백하다라는 감정. 오케이. 그럼 당연히 B번의 정답도 familiarity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계속 읽어볼까요? 이렇게 알 것 같다라는 감정,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이 감정이 학생들이 뭐 하게끔 만들어내게 된다? 자기들이 아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거 밑줄 쳐. have a sense of 밑줄. 그대로 외워. 뭐뭐를 인식하다 이 뜻이. have a sense of 뭐뭐를 인식하다. 틀렸는데 이미 알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뭐 하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장을 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질문, 수능에서 적어도 과장시킨다라는 말은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나쁜 뜻이야. 이거는 일단 동의가 되고 있는 얘기야.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기에서 exaggerate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다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과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과장을 한다는 뜻이니까 뭔가 엄청나게 좋게끔 된다라는 뜻도 되지 않을까? 거의 희박해. 알겠지? 그치? 일단 exaggerate라는 말은 마이너스의 뜻이야. 알겠니? 그 상태에서 10번으로 넘어갈 건데 형 앞에 밑줄 쳐 그랬어. have a, 아까 전에 exaggerate 그 부분 있죠? 그쵸? 어디야? have an exaggerated sense of 형 앞에 밑줄 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10번의 근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익숙하다라는 감정 자체가 네가 아는 것을 뭐 하게 된대? 과대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과장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10번으로 넘어가서 hindsight bias, therefore blank. 형 앞에 밑줄 therefore. 세모 쳐놓으세요. therefore에다가. 그러면은 C번 같은 경우는 뭐의 결론이 나와야 돼? 네가 아는 것을 과장한 것의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됐나요? 좋은 게 나와야 돼? 나쁜 게 나와야 돼? 당연히 나쁜 게 나와야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돌아봤었을 때 생기게 되는 편견은 그러므로 어떤 감정을 증가시키거나 감소를 시키는데 그 감정이 뭐예요? 이 감정이, 잘 들어봐, 자신들의 지식이라기보다는 평가지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게 된대요. 다시, 내 지식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assessment, 평가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강화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래요? 들었어요, 내가 한 말?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지가 잘못됐다라는 생각, 그 생각 자체가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이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니지, 그치? 평가에 있어가지고 이 생각이 강화가 돼야 되겠니? 줄어들어야 되겠니? 이 생각이 강화가 돼야 되겠어? 줄어들면 되겠어? 그럼 강화가 되면 나빠지겠지. 됐죠? 그래서 제일 끝부분에 10번에서 diminish를 고른 애들이 많은데 이 feeling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면 정답 그대로 나오겠지.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29번은 57%였는데 요거 문제 잘 체크를 해두시고, 이 문제는 내용상으로도 좀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특히 수능을 볼 때. 알겠죠? 그죠? 수능 볼 때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그거야. 내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한창 그 공부를 막 했었을 때, 고3 때부터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막 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었는데, 그때가 되돌아보면 그래. 되돌아봤을 때 알 수가 있어. 당시에는 이제 그 지적으로 너무 막 뛰어나다라고 허상된 생각에 빠져 있을 때예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누가 오든지 간에 논리로 다 맞받아칠 수 있다라고 꿈꾸고 있었을 때. 누구 와라. 도킨스도 와라. 데리고 와요, 도킨스. 얘기하고. 그럴 때예요,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와서 보면은 당연히 어떻겠어요, 이때는. 형편없을 때죠. 근데 공부가 원래 그래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일종의 그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그러니까 남들이 나보다 뭔가 아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초창기에 나타나는 모습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를 하게 돼.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나는 고3 때 그 한창 공부를 했었을 때는 너무 막 밑바닥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길 여력도 없었죠. 그래서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철칙 중에 한 가지가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6월 모의평가랑 9월 모의평가랑 7월 모의고사랑 10월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4번의 시험이 있으면은 모르는 문제는 나는 안 찍었어. 그냥 블랭크로 냈어요.
틀리게끔.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랑 9월 모의평가는 모의평가잖아. 모의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알아내야 된다라는 게 주 목적이었으니까 7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10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르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약간 애매모호한 문제는 안 풀었어요, 그냥. 어차피 오답할 때 다시 보면 되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패 원인이 있어. 너무 모의고사를 잘 보려고 해. 물론 이제 최악의 경우는 모의고사도 잘 보려고 안 하죠. 그게 이제 최악이지. 응?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봤는지 아니면은 무슨 뭐 소꿉장난을 하고 왔는지 피크닉을 갔다 왔는지 구분이 안 돼. 긴장이 안 되는 거지, 인생에서. 응? 공부를 할 때.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수능이. 언제지? 11월 12일로 정해졌나? 14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 며칠이랬어, 아까 전에? 14일인가 설마? 13일이네. 좀 더 극적일 수 있었는데. 아쉽다. 그럼 내일이 딱 되면 4개월 전이 되는 거지. 4개월밖에 안 남았죠. 응? 수능이 끝나면 인생이 결정되냐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결정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그래. 왜냐면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수능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동감할 수 있으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요 정도밖에 대비를 못한다는 뜻이니까 앞으로 평생 수능보다 더 대비를 할 만한 거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제일 많이 느끼는 감정이 그거예요. 인간은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변해. 응? 인간은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수능 때 준비하는 이 자기 모습이 앞으로 평생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의 최상치일 가능성이 높아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진짜 넌 안 그럴 것 같지? 그래요. 진짜 그래요. 어?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할 수 있지는 개뿔 절대 안 돼. 지금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요 준비하고 있는 노력의 정도가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근 10년 동안은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19년 인생 동안 제일 중요한 시험이잖아. 더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거? 남한산성 가기? 없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시험이거든.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뭐 중간고사 그냥 뭐 대충 보는 거지. 기말고 뭐 대충 보는 거지.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대충 하는 거지.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취업 준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바뀌거든 사람이. 가장 중요한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니까.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누구나가 다 수능을 잘 볼 필요는 없지만 누구나가 다 열심히 할 필요는 있어. 예?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일종의 자기의 단련 과정이라 생각해야 돼. 수능까지의 이 4개월간의 여정은. 예? 야,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공부 조금 하다가 편의점 갔다 와야 되고 공부 조금 하다가 나가서 뒹굴고 와야 되고 뒹구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갔다 와야 되고 가장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데도. 그래서 딱 두 가지. 내가 지금 남은 4개월 동안 보여주는 모습이 내 인생에서 가장 최상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일단 하셔야 되고, 왜냐면 수능보다 중요한 시험이 없어요. 앞으로 절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4개월이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이다. 그 다음 둘째,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된다. 공부는 절대 자만하면 안 돼요. 대부분 다 자만해서 틀려요. 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돼. 아는 것 같아도 한번 확인을 꼭 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항상 겸손하게, 항상 문제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거 딱 두 가지. 그거 두 가지만 배우면 성공한 거예요. 그 두 가지만 배우면. 근데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 이렇게 해놨는데 자습학원 가가지고 막 하고. 자습학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는 아니에요. 중요한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수 있어. 장단점이 있으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 함부로 얘기해도 돼. 아니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많지. 참 불편하다 인생은. 그쵸? 어쨌든 내가 가진 철학은 그래요. 여러분 가진 철학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열심히도 안 하고 자만하고. 그 최악의 시나리오. 그런 사람은 삼수를 해도 안 돼.
항상 뭔가 좋은 결과를 얻는 애들은 이 공부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딱 그 두 개 단데 그게. 다 다른 게 없는데. 열심히 하고 겸손하고 끝인데. 건방지고 열심히 안 하면 패배자. 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건방지고 열심히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수능을 4개월하고 하루 앞둔 이 시점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딱 한 가지예요. 앞으로 4개월 동안 보여주는 네 모습이 네의 최상의 모습이야. 알겠죠? 맨날 운동장 가서 뛰어다니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쉬는 시간 된다고 막 축구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항상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0번 30번은 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치? 잠깐 시간 드릴까? 한 1분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시작. 자, 됐나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비유였죠, 그렇죠? 인슈런스가 아니라 뭐야, 인큐베이터인가?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있는 애기 그거에 대한 이제 비유였는데, 아까 전에 같은 경우는 그게 있었죠.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great idea, great people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아니면 top performance 이런 게 쓰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지, 뭐하고 뭐하기, 질문하고 답하기. 그치, 가장 대표적인 또 방식입니다. 현관펜 밑줄 별표 쳐놓으세요. 딱 중간이죠. Does it make sense?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no, not at all까지 5줄 가까이 됩니다. 현관펜 별표 쳐놓고 왼쪽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질문하고 답하기. 가장 대표적인 주제를 나타내는 또 방법이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만 내가 좀 해석을 좀 해볼 건데, 단어만 좀 볼까요? Does it make sense? Make sense 하면 이제 말이 되냐? 말이 된다, 타당하다 이 뜻입니다. Does it make sense? 할 때 make sense. 계속 반복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뭐 될 것 같은데 바로 보세요. 놓치지 마.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는 게 뭐라고? 아이들의 상황이 지금 나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오케이냐? 맞아. 당연하대. 그러면 말이 되냐? 그게 나쁜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되냐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맞대. 그러면은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모든 것들은 다 괜찮으니까 우리가 그냥 편해지고 그냥 아무것도 걱정을 안 해도 되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게 딱 얘기하는 게 뭐야? 그냥 진보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옳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나쁜 거는 좀 고쳐나가고 옳은 거는 좀 유지를 시키고 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모든 거를 다 바꾸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랬나요? 여기서 인큐베이터 이걸 통해 가지고 진보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전화 뭐 하면 되겠어요? 1번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나아지고는 있지만 지금 현 상태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다. 오케이? 그대로 1번. 다음 넘어가서 31번에 별표 쳐놓으시고, 이게 정답률이 24%였는데 내가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보기 5개만 읽어봐. 시작. 보기만 읽으세요. 보기만 읽어. 소리 30초만 드릴게요. 30초.
자, 됐니? 자, 첫 번째 일단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5가지 보기를 일단 뭐로 나눴어? 플러스 마이너스 나눴어요. 오케이. 1번은 뭐겠어? 당연히 플러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뭐겠어요? 없어요. 그런 거. 객관적이라는 뜻이고. 3번은 마이너스, 4번은 마이너스, 5번은 뭐겠어요? 플러스 되겠지. 됐니? 그래서 얘는 수능적 문제는 아니야. 왜냐면은 수능적 빈칸 추론 문제였다라고 한다면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르는 선에서 끝나게끔 낼 텐데 얘는 지금 뭐예요? 플러스가 빈칸에 들어간다라고 해도 그 플러스의 내용까지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20%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라고 해도 마이너스 중에서 unwelcome이 들어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지 degrading이냐 둘 중에 뭐가 더 맞는지를 구분해낼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목표는 첫째로 일단 빈칸에 들어갈 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구분을 해도 50%는 넘을 수 있어야 돼. 정답률이.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20%대가 나왔다는 얘기는 잘 들어. 20%대가 나왔다는 얘기는 빈칸에 들어갈 게 플러스 마이너스인지도 구분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애들이 바보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을 못한 게 아니라 얘는 약간 꼬았어 문제를. 그래서 내가 별표를 좀 쳐드렸어. 알겠죠? 그렇죠? 자, 뭔 얘기인지 일단 빈칸부터 한번 볼게요. 잘 봐. 빈칸 문장에 이렇게 써놨죠? 잘 들어. 이거 좀 어렵다. The language chosen to characterize these particular individuals, however, reflected the blank way that society view them. 까지 됐죠? 그렇죠? 질문. 빈칸 읽고 어디 읽어야 되겠어? 빈칸 전문장 읽겠지. 됐니? 현관펜 밑줄 쳐. 어디다 현관펜 쳐야 돼? These particular individuals. 얘 때문에 일단 우리가 누구를 읽겠어? 빈칸 전문장을 보겠죠. 그렇죠? 빈칸 전문장 현관펜 가로 쳐보세요. expert부터 시작해가지고 without incident까지 현관펜 가로 쳐. 다시 내가 지금 문제를 푸는 단계가 네가 문제를 푸는 단계와 똑같아야 돼. 알겠지? 그치? 그걸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 실전에 가서 연습을 했었어야 돼. 7월달 모의고사에서도. 보세요. 그러면은 전문장. Experts like to point out that persons caught driving drunk for the first time had probably done so dozens of times before without incident. 많이 들어본 얘기지. 빙산의 일각 이런 거잖아. 그치? 해석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 놓치지 마. 집중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기를 좋아했는데 어떤 사실을? 음주운전을 하다가 잡힌 사람 최초로 그 최초로 잡힌 사람은 잡히기 전에 수십 번도 그 사건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이 맨날 지적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됐어요? 그 단계에서 The language chosen to characterize these particular individuals. 잘 들어? 하지만 이러한 특정한 사람들을 특징화하기 위해서 선택된 단어는 됐니?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머릿속에 정리해봐.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 결과랑 똑같은 거를 수십 번을 한 사람들. 됐죠? 이 사람들을 특정화하기 위해서 선택된 단어가 주어가 지금 단어야. 그 단어가 빈칸이라는 방식을 반영한다.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용서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방식, 예를 들어서 폄훼하는 방식, 아니면은 부당한 방식, 아니면 칭찬하는 방식을 반영한다라는 거야. 됐지까지? 놓치면 안 돼. 사회가 그들을 바라보는.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읽겠죠, 그렇죠? 됐니? The same could be said for the word accident. 밑줄 쳐. The same could be said for. 뭐뭐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많이 나오는 말이죠. 놓치면 안 돼. Which was the common term used to describe automobile crashes well into the 1980s.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방금 전에 나왔던 그 얘기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accident라는 단어에도. 그 단어가 뭐냐? 일상적인 용어래요. 뭐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1980년대까지의 자동차 사고를 묘사하는 데 사용됐던 단어인 accident에도 마찬가지래.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니? 잠깐만 선생님 봐보세요. 잠깐만 선생님 봐봐. 원래 우리가 6월달 모의평가회 같은 경우는 그런 주제였지. 구체화에 대한 얘기였어. 다양화. 그렇지? 아마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술가라는 용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문제 기억나나?
아티스트라는 그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 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지?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라는 말이 있으면은 예컨대 이런 식이야. 지금 얘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얘가 예술가라는 뜻이잖아. 예술가가 여러 사람이 있지. 그렇잖아. 뭐 도자기 만드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뭐 시인, 뭐 음악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 근데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한 단어 뭐로 통칭해? 예술가 이렇게 통칭하잖아. 뭐가 훼손되겠어? 다양성이 훼손되겠지. 무슨 말인지 됐어? 얘는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건데, 거꾸로? 뭘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자동차 사고를 자동차 사고라고 특정 지어서 부르지 않지. 뭐라고 그냥 통칭하는 거야. 액시던트라고 통칭을 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얘가 지금 던지는 질문은 뭐야? 왜 그렇게 하냐 이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사고에는 종류가 엄청 많을 수 있어. 음주운전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부주의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정말로 실수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그렇죠? 근데 이 여러 가지 종류를 그냥 하나의 액시던트라는 말로 통칭을 시켰어. 왜 그랬을까가 얘 지금 질문이. 결론은 이거지. 결론은 뭐냐면은 음주운전한 사람도 액시던트고, 부주의하게 운전한 사람도 액시던트고, 정말로 실수로 한 사람도 액시던트니까 누가 이익이야? 음주운전한 사람들이 이익이지. 똑같은 취급을 받으니까. 란 얘기예요. 이 글이 지금. 네? 어쨌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문제 형광펜 밑줄. An accident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형광펜 밑줄. 그러면 방금 전문적 얘기가 뭐였냐면은 자동차 사고, 이거를 우리가 특정 지어가지고 자동차 사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사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 왜 그랬을까? 제일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써놨어. 사고라는 말은, accident라는 말이 우연이란 뜻이 있는 거 아세요? accident가 accidentally라고 한다면 사고 나게 이런 게 아니에요. 몰랐으면 적어. accidentally 적어. accidentally라는 말이 우연찮게 이 뜻이. 우연찮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사고는 우연한 거예요? 아니지. 자기 잘못도 있잖아. 근데 그거를 우연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accident라고 불러. 왜 그러냐? 제일 마지막 문제 이렇게 써놨어. 이 사고라는 말은 신에 의한 뭔가 재수가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되어야만 하고 예방될 수 있는 무엇인가. 예방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신적인 문제, 운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세요? 자동차 사고를 accident라고 하지 않고 정말로 happening이다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을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거야? 인간의 의지, 책임의 문제로 끌어갈 수 있는데 우연찮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accident라고 통칭을 해버리게 되니까 이 자동차 사고에서의 뭐를 빼버리게 되는 거야? 개인의 책임이나 의무를 빼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수 없어서 생긴 일,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policeman 이래버리면 어떤 느낌이 있어? 여자가 나타나지 않고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빈칸에는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특징 지어주기 위해 가지고 사용되는 언어는 뭐를 내포하게 되겠다? 이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다? 아니라는 거지. 책임을 오히려 좀 용서해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forgiving이 정답인 거죠. 그래서 얘는 약간 주제 찾기 문제라기보다는 내용 파악 문제였죠. 내용 이해. 약간 어려울 수 있었어요. 정답에 23%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해됐어요? 뭔 얘기인지? 오케이? 이런 지문이 되게 자주 나와. 언어학이 아니고 이거는 기호학, 해석학에 대한 얘기인데 해마다 하나씩 출제가 돼요. 작년 수능에도 있었고 아티스트 그 용어에 대한 얘기가 해마다 출제가 되는데 EBS 같은 거를 막 그냥 내용을 외우지 마시고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32번도 별표 쳐놓으시고요. 얘도 정답률이 30%였는데 자, 얘는 내가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보기만 읽어봐. 보기만. 시작. 머리를 잘 굴려라. 보기만 최대한 분석해보세요. 보기만. 됐지? 간단하지, 그치? 일단 첫 번째 내가 질문해 볼게. 이거는 공통된 형태야. 정해져 있어. 뭐가 공통된 형태냐면은 보기를 구성하는 모습이 다 똑같아요. 얘네가 그냥 그 미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신영 교수님이 나한테 알려줬던 얘기가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5가지 보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뭐로 시작해요? 동사로 시작하잖아, 그치? 그럼 다 그렇게 시작해야 돼, 무조건. 1번이 동사로 시작했는데 2번은 명사로 시작하고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내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내요. 정해져 있어. 명사로 시작했으면 무조건 명사로 시작하고 5개 보기 전부 다. 다 그런 식이야.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에 한계가 생겨요. 그래서 우린 그걸 이용해 먹어야 돼. 뭔 얘기냐? 1번부터 5번까지를 보니까 다 동사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동사를 딱 보니까 1번에 facilitate는 뜻이 뭐예요? 용이하게 하다, 쉽게 하다 이런 뜻이지. 몰랐으면 좋고. 그럼 가만히 보니까 1번의 facilitate랑 같은 말이 뭐야? 전부 다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잖아. 그럼 얘는 지금 동사가 의미가 없는 문제인 거지. 오케이? 뭐를 생각을 해야 돼? 뒤에 있는 목적어를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야. 이거 이해되죠? 그렇죠? 자, 현관펜 밑줄 쳐보겠죠? 1번은 어디다 현관펜 치면 되겠니? conflict지 당연히, 그치? 2번은 어디다 현관펜 치면 되겠어요? broadness. 3번은 어디다 현관펜 치면 되겠어요? creativity.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4번 어디다 현관펜 치면 되겠어요? privacy. 5번은 어디다가? new ideas. 됐어요? 그럼 내가 질문해 볼까? 3번, 5번 고른 사람 손 들어.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 거 알지? 3번, 5번 고른 사람 없어요? 없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건가? 3번, 5번 고른 사람 없어요? 3번, 5번 좀 안 골랐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는? 그치? 왜 안 골라야 돼? 새로운 생각을 빠르게 만들어낸대. 에? 그게 뭐예요? 그게 창의성이잖아. 찍더라도 일단 3, 5번 같은 건 안 찍어줘야지. 오케이? 괜찮죠 이거는?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5개 보기를 이제 볼 건데 특징이 뭐냐면 1번을 30%가 골랐어요. 1번을 30%가 정답을 골랐는데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발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앞으로 넘어가봐. 앞으로 넘어가서 21번 봐. 21번 맞나? 사실 미안해. 그냥 아무 번호나 얘기한 거야. 아까 몇 번이었지? 내가 아까 첫 줄 읽고 끝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문제가 뭐였지? 23번이에요? 23번. 그렇지. 23번. 23번 아까 뭐였어요? Taste is crucial to our survival. 정답 2번 신난다 그러면 그대로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얘도 똑같아. 다시 와보세요. 32번 다시 봐. 32번도 빈칸이 나와 있고 세미콜론 쓴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이 있지. 얘를 보고 답을 1번에 30%가 골린 거야. 다른 게 없어. 이유가. 얘 보고 30% 골린 거야. 현관펜 밑줄 쳐보세요. In some ways부터 현관펜 밑줄 쳐봐.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빈칸 문장은 어떻게 읽어야 돼? 정말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 질문. In some ways라는 3가지 단어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야? In some ways가 무슨 말이야? In some ways가 우리말로 뭐예요? 어느 정도는 이런 뜻이에요. 어느 정도는 어떻게든 아니 어떻게든 말고 어느 정도든 이 뜻이 어느 정도든 어느 정도는 이 정도 어느 정도는 자 그럼 질문 어느 정도는 이란 말을 언제 쓸까? 양보할 때 쓰거든. 양보가 뭐예요? 양보 먼저 가세요 이런 게 양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양보가 뭐예요?
우리 주장이 약간 극단적으로 빠지는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양보잖아. 아까 전에 내가 이제 인지 부조화 같은 거 보여줬던 것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뭐였어? 자습병학원, 가지 마라. 아니지. 가도 좋을 수도 있지. 이런 게 이제 인지 부조화 같은 거죠. 아니지.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게 이제 양보죠, 양보.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in some ways라는 말의 그 내용이 반드시 빈칸과 똑같을까? 아니지. 오히려 다를 가능성이 높지. 예를 들어가지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어느 정도는 좀 쉬면서 해도 돼. 약간 이런 식이지.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럼 정답을 1번을 고른 사람들은 뭐냐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가 빈칸이었는데 어느 정도는 쉬어도 된다를 보고 쉬어도 된다를 빈칸에다 정답을 고른 거예요. 초등학생이죠. 자, 초등학생이었다. 손 들어보세요. 초등학생이었어. 귀여운 사람 초등학생. 요즘 초등학생은 안 귀여워요. 요즘 중학교 애들부터 아주 무섭죠, 애들이. 중1 때부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in some ways 같은 거는 진짜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네모 쳐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in some ways에다 네모 별표 쳐놓고 얘는 뭐다? 양보입니다. 양보. 양보는 역할이 뭐라고요? 극단적인 거를 피하기 위해서 반대쪽 주장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내 생각과는 다른 반대쪽 주장을 소개해 주는 거. 그게 양보예요. 그 바보죠. 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 반대쪽 얘기를 해준 건데 그 반대쪽 얘기를 정답에다 골라버리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insulate가 지금 동사로 쓰이고 있는데 insulator가 뭐죠? 그거 뭐라 하지? 단연제라 하나? 열 막아주는 거? 단열제라고 하지. 단열제. 단열하다가 insulate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insulate A from B 하면 A에게서 B를 없애다 이럴 때 insulate A from B. A에게서 B를 없애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얘기했다. 분명히 얘기했다. 이 빈칸 추론 문제에서도 뭐가 있어? 페이크가 있는 거 발견했죠? 그쵸? 뭐라고 써놨어? evidence가 아니라 무슨 evidence야? 무슨 evidence예요? little evidence잖아. 그치? 그치? 그럼 내가 찾은 주제에 뭘 집어넣어야 돼? 반대말을 빈칸에 집어넣어야 돼. 오케이? 이해됐죠? 형광펜 별표 쳐놔. little evidence 할 때 little 형광펜 별표. 자, 그럼 나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제가 이거야. 공부를 하루에 10시간씩 해야 된다. 이게 내 주제야.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라고 적어야 돼? 공부를 10시간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근거는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little evidence니까 반대 얘기를 빈칸에다가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in some ways라고 써놨으니까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는 컨플릭트를 없애줄 수 있다라고 지금 빈칸 다음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주된 역할이 아니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한편으로는 하는 역할인 거지.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좀 집중하세요. 잘 봐.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It used to take죠. 보세요. It used to take some effort to find the Holocaust denying pseudo-history. Now it's one click away. Just as information technologies may serve to amplify existing prejudice and misconceptions, so they amplify inequality.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정보 기술이라는 것이 serve to 부정사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몰랐으면 빨리 적고. 그러면은 정보 기술이라는 것이 강화시킬 수가 있다. 뭐를? 선입관이나 잘못된 생각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보 기술이 뭐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해당 계속. In business and trade, in arts and entertainment and fame, markets have become ever more inclined toward winner takes all. 그대로 끝이죠. 질문.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정보기술의 잘못된 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뭐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요? inequality. 그렇죠?
그 다음 문장에서 다시 예를 들어 그 다음 문장에서 어디에서 예시를 쭉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예시 문장이잖아. 그치? 얘는. 그럼 앞 문장과 뭐가 있어야 돼? 공통점이 있어야 되겠지. inequality의 공통점이 뭐야? winner takes all이지. 응? winner takes all 뜻이 뭐예요? 승자가 다 가져간다. 승자 독식 구조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야? 불평등이지. 현관펜 밑줄 쳐놓으십니다. 아까 전 문장에 inequality 현관펜 쳐놓고 amplify inequality 현관펜 쳐놓고 그 다음에 winner takes all 현관펜 쳐놓고 자 그럼 한 번만 선생님 잠깐 다시 봐보세요.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원래 little evidence가 없었으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야? inequality, 승자 독식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little이 들어가 있었잖아.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답은 뭐야? winner takes all의 반대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 답이 뭐야? broadness. 광범위하다. 한 명한테 쏠려 있는 게 아니라.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잘 들어. 이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그거 걸려 넘어가면 안 돼요. little evidence 내가 항상 강조해서 이런 거 놓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in some ways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알겠죠? 그렇죠? 양보하는 거다. 양보하는 거. 그냥 무턱대고 정답을 1번 고르면 안 된다.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하시죠. 계속. 자, 마무리 해보시고요. 됐나요? 이 문제는 별표 쳐놓고 이 문제도 보기 5가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비슷한 문제의 유형을 우리가 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잘 냈어요. 문제를 잘 냈는데 특히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귀납적으로 풀면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지시문을 읽고 보기를 맞추려고 한다면은 답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고 이거는 철저하게 그냥 출제자가 지금 사용한 단어 이런 것들의 의미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특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배웠거든. 뭔 소리냐? 1번부터 보세요.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를 쭉 보면은 앞에 거랑 똑같지. 다만 이제 동사를 그냥 문법적인 형태를 동명사 형태로 바꿔놓은 것 뿐인 것이고 그치? 그건 동일해.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각각의 소재를 좀 찾아보자라고 한다면은 1번은 당연히 소재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demand 아니겠니? 그치? demand 연합편 쳐보세요. 자, 그럼 잘 봐. 귀찮더라도 앞으로 한번 가봐. 앞으로 가가지고 아까 몇 번이었더라? 감각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까 몇 번이었지? 23번 보세요. 23번 봐. 23번 문제에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4번 보기랑 몇 번이 같은 얘기였어요. 5번이 같은 얘기였지, 그치? perceive를 한다라는 거나 아니면 all senses라는 거는 같은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다시 아까 문제로 가보세요. 빈칸 문제로 다시 가봐.
이런 게 문과적인 어떤 그 비판적 사고 능력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복습을 해가지고 체득을 해야 돼요. 1번에 지금 내가 현관펜 친 게 demand인데 demand라는 말을 우리가 배웠지.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그거 기억나? 혹시 도매가, 소매가, 호세일가랑 리테일가 기억나? 그때 나왔던 게 뭐야? 공급과 수요 법칙이라는 거 나왔었지, 그치? 그럼 질문. 수요라는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내는 거야? 소비자지. 공급은 누가 하는 거야? 당연히 공급자가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1번에 demand라는 말이 실제로 지금 출제자가 왜 썼겠어? 몇 번이랑 구분하라는 거야? 5번이랑 구분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1번에 현관펜 쳐보세요. 1번에 demand 현관펜 쳐놨지? 5번에 어디다 현관펜 쳐야 돼? consumer. 그럼 다 똑같은 문제. 아까 바로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지. 빈칸 초록 문제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몇 번이었어요? 아까 전에. 몇 번이야. 그것도 아까 그건가? 감각인가? 그래 23번. 23번 다시 보세요. 23번. 다시 잘 봐. 오마주를 잘 느껴야 돼. 23번 같은 경우는 4번과 5번이 perceive랑 senses와 같은 말이라 그랬지.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해석을 한 다음에 그 해석 중에서 4번과 5번 중에 맞는 걸 찾으면 답이 안 나온다고. 4번과 5번의 차이점을 생각하고 그 차이점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보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차이점은 뭐였어요? 음식 얘기하냐? 답 4번. 서라운딩에 대한 얘기하냐? 답 5번. 이렇게 갔잖아. 그럼 얘도 똑같은 문제지. 1번과 5번을 지금 봤었을 때 1번과 5번은 둘 다 소비자에 대한 얘기야. 그럼 1번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질. 5번은 뭐에 대한 얘기야? 양.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1번은 퀄리티, 5번은 뭐야? 1번은 퀄리티, 5번은 뭐야? A wide range of offerings니까. 이게 보여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1번 옆에다가 적으세요. 질. 5번 옆에다가 적어. 양.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2번과 3번과 4번을 보게 되면 소재가 다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렇지? 2번은 뭐에 대한 얘기야? 현관펜죠? Corporation. 기업에 대한 얘기고. 3번은 뭐에 대한 얘기야? 경제 성장이지. Economic growth 현관펜. 4번은 뭐에 대한 얘기야? 부의 재분배. Distribute wealth 현관펜. 됐죠? 됐어? 자, 그럼 선생님 잠깐 봐. 잘 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들어야 돼. 빈칸 초론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당연히 될 텐데 빈칸 초론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은 첫 줄부터 끝줄까지 읽어나갔을 때 목적의식을 갖고 글을 읽어야 돼요. 다시 글을 읽고서 추론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 못 풀어요. 보기를 일단 먼저 읽고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머릿속에 일단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첫 줄부터 끝줄까지 읽어나가면서 맞춰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정보가 뭐야? 뭘 찾아야 돼? 야, 만약에 윗글에서 소비자에 대한 얘기를 하냐? 그러면 1호번 중에 하나를 고를 것인데 소비자의 어떤 품질, 퀄리티에 대한 얘기냐?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 이것만 구분하면 되겠고 아니면 회사에 대한 얘기냐, 부의 재분배에 대한 얘기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판단을 해놓고 글을 읽어나가야 된다고. 그래야지 지금 내가 현관펜 치는 부분을 실제 시험장에 갔었을 때도 이 부분이 정답이 이거네가 보인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렇죠? 놓친 사람 없지? 그럼 첫 줄부터 봐. Big corporations feel very evil to us now. The natural target of blame for low-paying jobs, environmental abuse, and sickening ingredients. 바로 해석해 볼까요? 대기업들은 우리에게 악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비난의 대상이죠. 뭐에 대한 비난의 대상이래? 월급도 별로 안 주는 직장, 아니면 어떤 환경을 남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재료 같은 것들에 어떤 문제 같은 게 생긴다든지 이런 모든 비판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야? 대기업이라는 거지. 됐니? 집중해. 그 다음 문장 봐. But Adam Smith knew there was an unexpected and more important element. 그럼 끝났지. 왜? 첫 문장에서 소재는 마치 뭐 같았어? 대기업. 그렇잖아.
근데 바로 다음 문장에 뭐라고 써놨어? But라고 써놓고 아담 스미스가 생각하기에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요소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한가편 밑줄치. But부터 시작해서 이 문장 끝까지 한가편치. 잘 봐. 테이스트까지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보세요. 응? 네? 33번이 달라요? 엄마야? 뭐야? 이걸로 보세요. 응. 그러면 그 나중에 다시 들어요, 저거. 33번 부분. 알겠죠? 위에서 세 번째 줄에 한가편 쳐놓으면 돼요. But Adam Smith, 그 문장. 됐죠? 바로 해석해 볼게요. 갑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러나 아담 스미스는 알고 있었다. 뭐를? 예상치 못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요소. 이 모든 is, 모든 어떤 악독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예상치 못했지만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알고 있을 때. 그게 뭐래요? 우리의 취향이에요. Collectively it is we, the consumer. 끝났죠? we가 누구래? 소비자지. 됐죠? Collectively it is we, the consumers, who opt for certain kinds of ease and excitement over others. 이 문제까지 현관펜 밑줄 쳐놨어요. Collectively부터 여기까지.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 얘를 왜 현관펜 쳐야 돼? 지금 현관펜 치 문장의 역할이 뭐야? 답을 뭐 아니면 뭐 중에 하나 골라야 돼. 1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소리지.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다시. 시험 문제를 풀 때 정확하고 완벽하게 풀려면은 절대로 찍듯이 풀면 안 돼요. 근데 찍듯이 풀다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찍듯이 푼다라는 게 이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다 읽고 난 다음에 아, 이런 내용이겠거니 라고 지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 마음대로 판단한 거를 기준으로 보기를 짜맞추려고 하는 게 찍듯이 푸는 거예요. 영어 문제는 풀었다 못 풀었다 밖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푼 듯 말 듯 이렇게 푼다고. 그게 습관이 돼 있다고. 그럼 수능 가서 다 틀려요. 지문의 이 부분은 이런 이유를 가지고 써놓은 거구나가 판단이 안 되면 문제 못 풀어요. 지금 이 두 문장의 역할은 뭐야? 제일 첫 문장은 뭐라 그랬어? 모든 악독함의 근본 원인이 대기업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실상은 뭐다? 소비자가 문제다. 가 지금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의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답을 1호 중에 말고 딴 거를 고를 수가 있냐고. 딴 거를 골라왔잖아.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 연습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관편집 문장을 봤을 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얘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그치? 답 당연히 몇 번 골라야 되겠어? 1번 고를 수 있어야죠. 다시 얘기하지만 자꾸 그런 걸 피해야 돼요. 글을 가르치는 내용들도 보면은 이렇게 자꾸 가르치. 글을 볼 때 어디를 봐라, 어디를 봐라.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 응? 근데 무슨 말이 있으면은 뭘 어떻게 봐라, 뭐가 있으면 어떻게 봐라.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보기 5가지를 보고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글을 읽어야죠. 당연히.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연습을 안 해요. 연습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으면은 다 이해 못할 사람이 없지. 왜 이해를 못해 이거를? 당연히 이해할 수 있겠지. 어떻게 정답 딴 거를 고르겠어?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 영어는. 네가 자꾸 이상하게 풀어서 그래 문제를.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밑에 문제 풀 건데, 자 내가 시간을 이제 1분 줄 테니까 보기만 먼저 읽어봐. 시작. 보기만. 잘 읽어. 보기만.
제발 머리를 써라. 자, 스탑. 선생님 보세요. 잘 봐. 나 봐. 이거 배웠지? 이 말이 아마 기억날걸? 예를 들어가지고 충실하게 외부 세계를 반영한다. 기억나? 거울. 외부 세계를 반영하는 거울. 그거 기억 안 나지? faithfully하게 반영한다. 보기 5번에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faithfully? 이렇게 바보라는 얘기 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도 하면 안 되고. 왜 기억을 못하지 여러분들은? 그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맞지? faithfully하게 그 한다라는 거 그치? external words에 대한 얘기 했던 거. 지금 얘도 같은 문제인 거 아시겠어요? 네? 1번 볼래? A reflection of the prevailing literary trends라고 써놨지. 생각해봐.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이 문제를 지금 읽으면서 literary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너는 완전히 지금 맥락을 못 잡고 있는 거야. 완전히. 지금 출제자가 literary trends 앞에다가 뭘 붙여놨어? prevailing이라고 붙여놨잖아. prevailing의 뜻이 뭐야? 주도적인 이 뜻이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1번의 얘기는 문학 트렌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네가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네가 낸 것도 아닌데 라고 한다면 2, 3, 4, 5를 읽으면 알아요. 이 문제는 지금 포인트가 주도적인 트렌드를 따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만의 해석이 있다 없다? 없단 얘기잖아. 트렌드를 그냥 따라간다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한가편 쳐놓으세요. Prevailing trends 한가편 쳐. 제발 좀 느껴라. 이거 못 느끼면 이거 공부를 포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2번도 봐보세요. 느낄 수 있는데 뭐라고 써놨니 2번에? Something that leaves no room for alternative idea. 그럼 대번에 느껴야지. 1번의 포인트는 literally가 아니구나. 2번 뭐라고 써놔?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대안적인 생각을 위한 여유를 만들어두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주도적인 것만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대안은 없대잖아 2번은. 3번 볼까요? 충분하지 못한 설명, 독자들을 잘못 이끄는. 이건 뚱딴지 같은 소리지. 그치? 5번 볼까요? 작가의 또 다른 생각이다. 또 다른 예시다. 잘 봐봐. 근데 어떤 놈의 작가예요? 어떤 작가야? 오리지널 하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는. 느껴지세요? 오리지널의 뜻이 뭐니? 독창적인이잖아. 독창적인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작가의 또 다른 예시래. 어떤 예시야 그러면? 독창적이지 않은 예시지. 에? 독창적이지 않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차선적인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야? 아니지. 주도적인, 유명한, 인기 있는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럼 1, 2, 5는 같은 말이란 말이야. 내가 지금 과장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한다면 나랑 이제 30분 동안 토론할 수 있어야 돼. 응? 이게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소리? 당연한 소리잖아요. 차선책이 없다. 프리베일링한 트렌드를 따라간다. 독창적인 거에 관심이 없는 작가. 다 같은 말인데 너무 한탄스러운 거는 이것도 정답률이 34%예요. 전혀 지금 학습이 잘못되고 있는 거지. 고등학교 애들이. 완전히 그냥 이성이 지금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응? 어떤 교육감 때문인지 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완전히 이제 이성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수능 보는 애들이. 이게 어떻게 34%? 이런 문제가 어떻게 34%? 완전히 그냥 1번, 3번, 5번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전혀. 그냥 막 해석해가지고 응? 빈칸 나온 문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막 동그라미 치고 막 밑줄 치고 어디 이 말이 있을까 막 찾고
첫 줄 읽고 끝으로 가라 그랬지. 그럼 끝 문자 막 또 밑줄 치고. 이 병신이라는 얘기 하면 안 되고. 이 완전히 그냥 사고가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 어떻게 그렇게 문제를 푸냐고요. 이거 어떻게 이게 34%야, 이런 문제가. 찍더라도 3, 4번 중에 찍어야지. 안 그렇겠어요? 1, 2, 5가 같은 말인데 그렇게 찍더라도 50%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한번 봐보세요. 문제가 정말 쉬운 문제. 너도 이렇게 풀었어야 돼. 빈칸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니? ineffect죠, 그쵸? 설마 ineffect 효과적으로 이런 미친 사람 없지, 그치? 있네. ineffect 뜻이 뭐예요? 엄마야, ineffect 뜻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오케이? 적으세요. 결과적으로. 몰랐으면 빨리 적어. 결과적으로. 자, 그럼 답변해봐. 빈칸 문장은 결과잖아. 그쵸? 그럼 너 어디 읽었어? 빈칸 전문장 읽으면 되겠지. 빈칸 전문장은 뭐니까? 빈칸에 원인이잖아, 당연히. 당연한 얘기 아니야. 현관펜 밑줄 쳐보세요. 빈칸 전문장 현관펜 밑줄 쳐. 잘 봐. 내가 다시 얘기한다. 다시. 자, 첫째. ineffect를 보고 빈칸 전문장을 읽겠다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중학생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 잠깐 봐보세요. 이제 빈칸 전문장을 읽어야 되겠지. 그치? 근데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어떤 목적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내가 현관펜 친 문장이 둘 중에 하나겠지. 독창적이거나 독창적이지 않거나. 오케이? 독창적이면 문제가 아주 쉽지. 정답 그대로 4번 고르면 되니까. 독창적이지 않으면 아주 화딱지가 나겠죠. 왜? 셋 중에 하나를 골라내야 되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정답은 독창적이다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상을 뒤집어 엎었던 게 아까 빈칸 첫 번째 문제였던 거죠. forgiving 그거. 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세요? 응? 그러면 봐봐. 빈칸 전문장을 내가 읽어볼 테니까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다양하냐? 다양하지 않냐? 독창적이냐? 독창적이지 않냐만 구분하면 된다고. 그것만 하면 34%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문장 보세요. 이렇게 써놨지. 어디야 이거? 19th century 보세요. 19th century hermeneuticians 누군지 모르겠지만 밑에 나와 있는 해석학자라고 돼 있죠. 19세기의 해석학자들 가장 유명한 인간이 윌리엄 디틀리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뭐래? Challenge the assumption. 다음과 같은 생각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됐어요? 어떤 놈의 생각에 문제점을 제기했대요. The author had any privileged insight into the meaning. 그럼 끝났네. 뭐 자꾸 지 혼자 끝났대. 뭐가 끝났어요 지금? 다시. 유명한 해석학자가 다음과 같은 생각에 의문을 제기했다. 근데 그 생각이 뭐래요? 작가가 의미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대요. 작가가 해석에 대해서 권위가 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아니지. 작가가 나타나서 야, 이 뜻은 이거야 라고 하면은 그 뜻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생각에 챌린지들을 했으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겠어? 그럼 4번 정답이죠. 어려워요 이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다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다라는 근거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가 다 똑같이 풀잖아요. 네? 7월도 그렇게 풀고 6월도 그렇게 풀고 5월은 없고 3월도 그렇게 풀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 똑같이 풀 수밖에 없어. 왜? 객관식이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이상한 이 야매라는 말을 쓰면 안 돼. 뭐라 해야 돼 이거? 얍삽한 는 아니고 근본적이지 않은 그런 방식을 자꾸 쓰면 안 돼. 네? 최면 걸듯이 풀면 안 돼. 정답을 미리 알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그 정답에 끼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만 선별해가지고 이것 봐봐라 1분 내에 풀 수 있다. 1분 내에 풀어보라 하세요. 수능 가가지고 왜 1분 내에 풀어야 돼? 그리고 문제를 애당초. 응? 아주 잘못됐지. 넌 내 생각이고 내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지 뭐 어떡해. 그래서 부탁이니까 모의고사는 아주 쉽다.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성의 절반 정도만 쓰더라도 다 맞출 수 있어. 근데 자꾸 네가 그거를 거부를 해. 온몸에서 그걸 거부하고 있어. 안 돼. 지문부터 다 읽어야 돼. 그럼 평생 대학을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평생 대학을 못 갈 여지도 있죠. 네? 보기를 먼저 읽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다를 정리하고 지시문을 읽으라고. 그럼 답이 보인다고. 오케이? 그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인가 이 촬영을 해요. 그 스카이 에듀에서 수업하는 걸. 그래서 내가 막 화나가지고 막 수업하면 안 되잖아요. 어? 그렇잖아요? 화나 있는 상태에서 수업하면 미친 사람이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수업이 즐겁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습을 잘 해가지고 오셔서 아니면은 내가 단어 테스트 결과를 보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단어 테스트 결과를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공부를 해가지고 오세요. 네? 숙제도 좀 잘 해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언제부터 아마 내가 얘기하는 순간부터 찍기로 했으니까 그거 근데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찍는 건데 그래도 막 이렇게 막 성질 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찍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공부를 해가지고 오시기 바라고. 아까 그 숙제 보세요. 아까 숙제에 아까 첫 장에 넘겨보면은 내가 이게 만들어 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보기를 꼭 쓰는데 6문제를 뭘 하시냐? 거기다 적어놔. 문제 번호에 적어놔. 내가 지금 불러주는 거 22번, 23번, 31번, 32번, 33번, 34번. 오케이? 그 6개를 다시 복습을 하시면서 그 밑에다가 보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다 꼼꼼하게 적으세요. 알겠죠? 그렇죠? 몇 번은 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몇 번 보기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들. 알겠지? 그렇지? 그거를 밑에다가 정리를 하시고 해석을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는 거기 한 장 넘겨서 그 해석 그 위에다가 적으세요. 내가 지금 불러주는 번호를 29번 31번 32번 33번 34번 너무 많다 이러지 말고 하루에 한 개씩 하세요. 알겠죠? 그렇죠? 하루에 한 개씩 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하루 날 잡아서 푸시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죠.